In November 2023, 155 girls from every corner of India came together in Mumbai for a life-changing 4-day leadership summit. These young leaders not only honed their skills on and off the pitch, but they also forged lifelong friendships that span the vast diversity of their country. They returned home with newfound confidence and a powerful plan to make their communities safer, stronger, and better for everyone. At the Unicity Make Life Better Foundation, we believe in the limitless potential of girls to transform the world. This is just the beginning. Are you concerned that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4월이 셋째 주가 접어들었습니다. 중강에 함께 계시는 우리 유니시티 전 세계 최강, 우리 메가월드 박미주 그룹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종성입니다. 네, 4월 20일.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또 곡우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전 인류의 크리스찬들은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지난 한 주는 우리 나트랑 여행 관계로 일요일 S&P가 개설 이후 처음으로 휴강을 했던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봄내음이 물씬 묻어나는가 싶더니 이제 한낮의 수은주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듯 무덥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에 집중 몰입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메가월드 가족 여러분, 줌으로 만나는 만큼 우리 비디오 버튼 꼭 누르는 문화 우리가 먼저 본보이기로 했잖아요.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강사님을 바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우리 강사님은요, 어떤 미사 요구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몸에 적신호가 왔을 때 디톡스의 압도적인 경험으로 사업적으로 적용하면 누군가에게 큰 기여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중 몰입하신 결과 빠르게 성장하셔서 2022년 글로벌 직급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신 멋진 대표님이십니다. 최고속 성장의 본보이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는 또 우리 사업을 열정적으로 알리고 계시는 멋진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대표님을 모실 때 격한 환호의 박수와 함께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걸로 알고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할게요. 시작부터 3개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실 최엠스 클럽 멤버 트리플 다이아몬드 최정미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최종미입니다. 현장도 만만치 않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거는 시작부터 3개월. 여기서 말하는 시작이란 내가 나오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누구는 한두 번 듣고도 판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금 1년이 됐어도 이 사업을 내 마음속으로 진정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작이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결단이 쓴 달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나는 이 일을 지금 시작했다. 첫 달이다. 그럼 나 이 일을 성공하려고 지금 첫 달을
시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끔씩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무식한 열정이 이제 살짝 줄어들어요. 뭘 알면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미팅 나오고 나도 모르게 CD를 듣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거든요. 이럴 때 다시 후딱 내가 시작부터 첫 달의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누구나가 그런 것 같아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매너리즘 상황에서 얼만큼 나를 처음의 마음으로 잘 돌려놓느냐.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항상 영향력을 끼치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유니시티가 굉장히 쉬운 사업이면 분명하지만 사람이 이 유니시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쉬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사업이 복잡, 다단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자,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 우리 인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경영자다. 나로부터의 멤버십을 이루는 기업체의 오너.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처음에는 이 비즈니스를 모르는 것을 아는, 못 느낀 것을 느끼는, 미처 내 가슴속에 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끌어내는 교육 사업이라고 하고 좀 시간이 흘러가다 멤버십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십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은 남과 다르다는 나의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본인의 인성인 거죠. 인성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인성 사업이고 교육 사업이기는 하나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나만 결과를 미치는 게 아니고 내 멤버십 10명, 100명, 1000명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를 롤모델로 할 거냐가 그룹의 색깔이 틀려지기도 하고 어떤 리더가 있느냐, 어떤 리더를 잘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색깔이 틀려지기도 하는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장사와 경영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은 비즈니스 핸드북에 보면 매뉴얼이에요. 휴즈 회장님이 우리 회사의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는 그분도 굉장한 자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니시티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처럼 혼자서 시작해서 굉장히 큰 멤버십을 이루었던 결과를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본인이 직접 키웠고 경험했던 비즈니스에 대한 핸드북을 만들어 온 것이 바이오스 라이프 비즈니스 핸드북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이오스 라이프 사업은 문제 해결 기회를 토대로 프랜차이즈화한 사업이다. 즉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많은 거예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심혈관의 문제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노년의 빈곤. 오래 살아야 하는데 출생률은 줄어들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걷어야 할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복지를 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는 필연입니다. 필연.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간단하게 내시경 하나 하면 돈 10,000원이면 끝낼 걸 이제 돈 다발을 들고 가야 하는 이런 시대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의 일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오는 과정까지 무언가 기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영업을 했든 광고를 했든 뭐 판촉을 했든 점포를 차렸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까지 직접 전달되는 과정에 여기에서의 소비자란 혜택을 보려고 몰려든 자발적인 소비자를 의미해요. 동기는 누군가에 의해서지만 결국은 내가 이 제품이 좋아서 또는 싸서 이런 제품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어서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돈 벌고 먹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몰려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유통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고한 사람도 있었고 올바르게 광고해서 돈 벌고 먹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이걸 사업으로 볼 수 있게끔 꿈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역할을 한 사람들, 이 미팅에 기회를 제공하든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마케팅이다. 저는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그래, 디톡스 하나만 가지고도 넘치게 사업할 수 있겠네. 기생충 알까지를 끌고 나오는 디톡스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인데 가격은 왜 이렇게 싸? 10만 원대잖아요. 몰라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면 좋겠고 일주일씩 굶고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면 좋겠고 무슨 디톡스를 한다고 250만 원씩이나 써요. 나도 못 쓰는데 이건 돈 10만 원대라면 뭐 내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품이 들어가 보니까 알아서 의사청진기보다 더 정확해요. 오늘 또 저 지금 전주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북곡 여행을 가기 전에 2대1 미팅, 초보자가 이제 저를 끌고 간 거죠. 공방을 하시는 분인데 제품을 주면 안 될 분이에요. 근데 듣고 먹자니 자기는 죽어도 그리고 아예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품만 달래요. 그래서 일단은 드리고 왔어요. 드리고 오면서 이제 위장관을 같이 호전을 최소한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걱정이 돼서 공항 출발할 때 전화 한번 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일정표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직접 얼굴을 보려고 또 한번 가서 보니까 호전 반응 유산균을 먹으니까 날마다 혈당 체크를 하는데 혈당이 올라간대요. 미리 분명히 이야기해줬어도 소비자들은 막상 일어나면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얼굴을 비치는 노력을 해야죠. 이런 호전 반응이 사실은 저희에게는 그에게 올바르게 우리 비즈니스를 납득을 시키고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분명히 적어서 다 줬던데 일일이 또 적어줬어요. 또 적어. 마치 처음 받아본 사람처럼 이게 받아가지고 이제 또 잘 먹어보겠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매주 일요일 날 5분을 제가 얼굴을 봬도 오겠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종성 사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성당을 다니시더라고요. 매주 일요일 날 성당 끝나면 제가 문안 인사하러 갔듯이 이분도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당신 먹고 좋아지면 우리 며느리도 줘야요. 나도 먹어야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역할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야, 이건 의사청진기보다 정확하다. 호전 반응만 잘 알려줘도 이건 안 먹을 수 없겠고 광고 안 될 수 없겠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누군가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구나. 제가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하나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면서 생각했던 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나에게 10만 원씩만 더 줘도 어디예요. 30만 원씩만 매달 더 줘도 어디예요. 돈 100만 원씩만 더 줘도 어디예요. 죽을 때까지 나오면 땡큐죠. 그렇죠?
예. 우리 소비자들은 그동안 돈을 쓰는 주체였어요. 이 많은 돈들을 주로 가져갔던 사람들은 유통을 관여했던 기업가들이었죠. 소수의 자본가들이 가져갔던 돈을 내가 멤버십의 교육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마케팅이니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건 소득의 재분배가 되겠네. 이런 것들을 봤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멤버십이 하는 일은 소비하고 광고하는 일이고 광고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멤버십이 늘어나고 재구매가 계속되어지고 한 두 명이라도 제대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드실 수 있게끔만 한다면 이것이 각자에게 복제되어진다면 돈을 어디다 쓸지를 고민해야 될 날이 돌아오겠네. 내가 돈이 많다면 막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돈을 뿌리자. 돈방석을 만들자. 제가 실제로 했던 초창기에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게 야 저기 진짜 사자 들어간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진심이었어요. 그래도 돈이 남으면 우리 이불에다 싸갖고 털자 베란다에서. 25일이 넘어가면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걱정하고 왔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돈을 어디다 쓸지를 걱정해야 될 날들이 돌아와요.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것.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사기라고 하는 건 흡사하다. 사업은 내 눈에 일어날 것 같은 것을 너도 했으면 좋겠고 그도 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 기회를 발산하는 거고 사기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도 일어날 일이 전혀 없는 걸 일어날 것처럼 가장하는 거고 결국 사업이든 사기든 자기 확신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언뜻 보면 누군가에게 영업을 하고 세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설득, 자기 확신이 필요한 일이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 5명의 사업자를 발굴하고 내가 이렇게 거대하게 복고 내가 좋은 일로 받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로 받듯이 그런 나와 같은 파트너 5명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인 고객을 20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되는 일이에요. 각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면 그분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건가는 자신의 몫이에요. 똑같은 목수 일을 하더라도 이 목수 일을 해야 일당을 받아서 우리 새끼들 학교를 보내고 살림을 한다. 집세도 나가야 하고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일이 돼요. 그러죠? 그런데 똑같은 목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나무를 잘 다듬어서 성전을 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의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스 라이프 사업에 자신의 임무를 무엇로 보느냐. 사람은 3자가 있어야 된다. 첫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 오늘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도 먹어야 되고 이게 얘도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된 야채 과일을 수시로 자주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거래. 그런 원료로 돼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장간의 효소를 무리시키지 않게 세포가 샥샥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 1970년대부터 동종요법에 이 제품이 유통이 돼서 죽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이 회사 문 닫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진짜 잘 먹을게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 내가
내 일에 대한 자신감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뭘로 보느냐? 자부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초창기에 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농담식으로. 죽이는 건 뭐냐? 살리는 건 뭐냐? 내가 그냥 지나치면 내 마음에 그래, 행복할 기회를 잃어버리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 좋은 인연이 되면 예뻐지고 젊어지고, 예, 때 되면 여행 가고 여기 오면 늘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나의 임무를 뭘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규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게 사업이다. 내가 출근하듯이 내가 늘 유니시티 사업자임을 잊지 않는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가야. 큰 기업의 오너야. 오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회사의 생각을 늘 하죠. 예, 불이 났다. 직원들은 도망가지만 오너는 현장으로 뛰어가죠. 이런 일을 규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시대의 문제, 심혈관의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3명당 1명이 심혈관 환자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가족들로 보면 3분의 1이 심혈관으로 고통받고 사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유니시티가 갖고 있어요. 몰라서 못 먹고 못 믿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하고 있지만 약은 증상을 완화하는 거죠. 즉 수치를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심혈관의 원인인 콜레스테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요. 유니시티는 식이섬유질을 가지고 심혈관의 문제, HDL은 높이고 LDL은 떨어뜨리고 피떡 풀어 헤쳐서 건강한 몸을 만들자는 게 유니시티의 목적이잖아요. 질병 이전의 건강한 몸이 스스로 의사가 돼서 면역세포들은 면역세포들은 방어를 하고 위장간의 효소는 소화분해를 시켜서 영양소로 빨리빨리 공급하게 하고 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돌려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라는 거. 청년 실업의 문제. 앞으로 많은 일들을 AI가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문은 자꾸 좁아지고 있다. 사람들을 많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 이 일은 나이에 제한이 없잖아요. 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광고하는데 벙어리면 다 알아들었죠. 네. 뭐 특별한 게 필요가 하잖아. 진정성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당당함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고 젊고 나이 젊은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처음에 이정훈 이철 대표님이 진짜 제 눈에는 대학생으로 보였어요. 취준생 시절이었고 하나는 군의관 시절에 저를 만났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 왜 쳐다봐요? 부러워서. 왜요? 둘은 내가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부러웠어요. 본인은 40대면 헬기도 타고 다니겠다. 그리고 제가 잠시나마 유니시티에 느꼈던 행복들을 이들은 얼마나 많이 느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살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까. 이런 것들. 이정훈 대표님 한강의 기적을 외칠 때 그래. 저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큰 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방향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노인 실업의 문제, 노인 건강의 문제. 제가 막 이 사업 할 때 초창기에 수원을 후원 다닌 적이 있어요. 수원은 KTX가 없어요. 새벽에 새벽에 타고 가면 주로 무궁화호예요. 새마을호도 아니고. 들고 타고 이렇게 가고 저녁이면 거의 막차 다 돼서 오면 그들도 전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저는 바삐 뛰면서 보면 자기네들끼리 다 영역이 있더라. 어떤 때는 막 싸움을 해요.
그리고 또 거지들끼리도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막 소주병을 차고 또 거기도 다 문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저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자꾸 키우는 거죠. 잘파가 온대요. 알파 세대. 그다음에 이 SNS도 이제 염증을 느껴서 인간적인 걸 자본주의의 끝은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공산주의의 끝은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것처럼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하면 문화가 그리운 것처럼 앞으로 5차 산업의 핵심은 문화 콘텐츠예요. 4차 혁명은 지나갔어요. 2025년도부터 5차 산업이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국화 축제다. 국화를 팔아요. 국화 축제에 몰려들어서 거기 나름대로의 시장의 문화를 통해서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5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관광, 이런 것들, 거기에 웰니스, 이런 게 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김태수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4차, 5차, 6차 산업 웰니스예요. 융복합한 사회 복지에 가까운 비즈니스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내 하루에부터의 그룹에 얼마나 많은 진정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얼마나 사람다운 냄새를 풍기는 이런 문화를 전부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달 한번 같이 해보죠. 확신을 갖는 달. 확신이라고 하는 건 이미 금인 걸 알았어요. 있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빨리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갖는 것 이외에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끈을 단.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바람의 모래가 원위치 갈 수 있어요. 시멘트에 딱 그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죠. 내 마음속에 돌아올 수 없는 강. 나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내겠다고 스스로 딱 마음 먹은 첫 달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준비하는 달이다.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C세트를 먹으면 어떤 사람은 변을 잘 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비가 더 오는지 C세트를 먹으면 어떤 사람은 몸이 날아갈 것 같대요. 어떤 사람은 몸이 깔아진대요. 오늘 그분도 자꾸 몸이 깔아진대요. 그리고 눈으로 자꾸 침침해진대요. 무섭대요. 다 이야기해줬거든요. 간은 눈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간하고 눈은 직결된다고 했잖아요. 내 눈이 이상해지면 안 돼요. 이게 먹어서 간에 무리가 오나 봐요. 해석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박수를 쳐야 돼요. 아니 주인님, 나 지금 이 제품이 들어가서 딱딱해진 간을 해독하고 있는데 아래 하수구가 막혀서 가까운 눈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간을 도와주는 걸 조금 주무시기 전에 드시라고 했던 이거를 낮에 드셔도 돼요. 여기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 C세트만 드시라니까 그냥 C세트만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양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베들레헴이 한참 나온 사람은 C 플러스를 한 포 먹고도 변을 잘 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더 나는 변비가 없었는데 이걸 먹어서 변비가 생겼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 식도부터 위장관 이 창자가 많이 좁아져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너덜너덜. 예. 그런데 식이섬유질이 들어가니까 온몸에 물을 끌어당겨서 연동운동, 분절운동해서 떡방아를 잘 치워서 내보내야 하는데 독소가 많으면 차가워요.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왜 가스가 차면 물을 좀 더 드시거나 그래도 잘 안 되면 유산균이나 효소, NTBT 같은 효소를 좀 늘려주거나 그래도 안 되면 조금씩 드시거나 횟수를 말고 양을 좀 줄여들거나 이런 디테일한 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을 대해서 잘 아는 건 제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주 질의응답을 알아도 자꾸 물어보는, 그래서 경험이 스승이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진단받아라. 유니시티 처방은 유니시티 전문가에게 해라. 나에게 이 사업을 안내해 주신 그분도 본인의 경험밖에는 모르니 많은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의외에 더 정확한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제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호전 반응에 대한 거, 또 제품의 컨셉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심혈관 피 청소하는 걸 드시는 게 먼저인 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면역에, 예를 들면 대상포진이 지금 와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급선무가 면역에 관계된 제품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품의 컨셉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인바디가 효과적이신 분이 있지만 아니 인바디가 아니라 뭐죠? 필그레이트 제품이 효과적이신 분이 있기도 하지만 필그레이트 제품을 지금 잘 못 드실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소화기계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10+1포를 큰 물통에 넣어놓고 하루에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을 못 먹는 사람을 이해를 해요. 빨대를 꽂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한 포를 이렇게 먹었던 시절도 있어요. 소화기계가 너무 바닥나면 누울 자리만 보이고 스트레스만 받아도 밥 곡기가 끊어지는 이런 상태. 이런 분들은 필그레이트가 아무리 좋지만 그것부터 시작 못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또 내 몸이니 오메가3를 거기 복용 방법에는 요렇게 드세요. 그건 그냥 표준 안을 준 거니 사람에 따라서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메가3만 먹으면 여기 넘어가지고 못 먹는다는 분도 있으니, 그러면 한 알씩 수시로 먹어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제품에 대한 확신을 늘리는 거. 제품이 있다면 이름을 다 먼저 알고 가장 좋은 건 자꾸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아까 눈이 자꾸 흐리더다, 그럴 때 리버를 먹어보는 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비전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두 개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이구나, 이런 걸 알아보는 것도, 양도 3개를 먹어볼 때도 있고 5개를 먹어보고. 에어컨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호전 반응이 왜 일어났는지,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 이제 라인 그룹마다 호전 반응을 대체한 경험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얻어가는 거. 인체 뭐 오장육부 뭐 알자고 보면 몇 개 되지 않아요. 네. 또 이 메가월드에는 자료실을, 메가월드가 운영하지는 않지만 자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곳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객관적이라는 건 사실에 근거한 유통학자들, 경제학자들, 선진국의 경험 사례를 실전을 했던 분들이 써놓은 책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요시무라 유타카가 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왜 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심플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이런 책들도 있고, 또 리처드 포라고 하는 미국의 편집장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법이냐 불법이래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들을 취재해서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제3의 물결,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그다음에 성공자들의 다양한 경험, 제4의 물결에는 올바른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 보상 플랜이 어떻게 돼 있는가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좀 다양한 책을 봐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스스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기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고 사람의 마음은 열렸다 닫혔다 수시 변동이에요. 이곳에 앉아 있으면 그래, 이걸 한번 해봐야겠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집에 가서 그러면 그래, 그것도 맞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성취를 한 경험보다는 실패한 기억을 오래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각자가 다 거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혼자 있으면 스물스물 일어나지 않을 오만 가지 근심 걱정이 와 가요. 그럴 때 읽을 동기부여책.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공을 해가는 과정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가진 현실의 무게는 이만해요. 큰 보따리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비전의 크기는 조그만해요. 그러면 항상 이 짐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비전의 크기가 너무 커요. 현실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원하는 방향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니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성공서적을 매일 15분씩이라도 읽어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신을 잘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체계에 의해서 교육 길들여져 왔어요. 어릴 때는 부모,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대학교에 가서 보면 그 나름의 동아리를 통해서 또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죠. 보이지 않는 규칙 속에서 피동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자신감이 결여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게 힘들지 않으니까. 다수가 믿는 믿음이 반드시 올바른 믿음은 아니다. 다수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은 없어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자꾸 보려고 하고 가능성을 보고 자꾸 뭔가를 추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는 둥글다고 밝혀졌고 우리가 지금 이 밤에도 이 환한 걸 볼 수 있는 전구도 만들어졌고 하늘은 날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늘 뭔가 나는 물체를 생각하는 나이트 형제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날 비행기도 만들어졌다.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미 선진국 역사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사닥다리다 라고 증명이 돼 있고 미국 대통령도 미국 경제회생의 주역은 당신들입니다라고 네트워크 마케터들의 리더를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88 올림픽과 함께 들어온 피라미드 다단계에 대한 뉴스보드가 다수적으로 우리는 강하게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수는 남들이 믿는 믿음을 따라가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나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려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돼요.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책을 읽고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언제적 유닛이? 저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알아본 유니시티보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가면 너무 많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들의 믿음을 따라갔다라면 오늘날에 저는 없었을 거예요. 다수가 믿는 믿음이 반드시 올바른 믿음은 아니다. 배추 장사를 하다 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배추 장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배추 장사를 하다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여러분에게 집을 팔아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비즈니스에 목숨을 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파트타임으로 부업으로 또 알아서 혼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공한 모델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자료들이 있으니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배우는 자세만 있으면 돼요. 회사 망할 염려가 있으면 안 되죠. 보상을 해주는 곳이 회사인데. 그렇죠? 부채율 0%, 64개국 한 곳도 철수한 곳이 없다. 회장님의 마인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분은 컨벤션에 가서 보면 영어로 말을 하는데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데는 언어적인 요소보다는 눈으로 말해요. 가장 크대요.
주고자 하는 그걸 느끼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아, 따복따복 하라고. 전 가장 감동이 있었던 게 Don't be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라. 행복해질 거니까. 이분은 진정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휴주 회장님의 그 메시지들도 한번 쭉 찾아서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이 윤의 목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이분이 과학자들, 연구진, 제품 개발 이런 데 심혈을 기울이는지 회사에 대한 확신도 가지셔야 되죠. 제품이 왜 암만 해도 안 되는 것, 허벌나게 새롭게 해도 애 터지게 다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저는 유니시티 제품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또 노화의 종말이라는 이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뭐 다수는 못 알아듣죠. 막 살라살라 영어로 나오고 뭐 논문을 막 하고 하지만 한글은 읽고 넘기면 이해 안 가도 앞에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유니시티의 박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결국 노화의 종말 영생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과학 연구진도 나오는데 세포 텔로미어에 영양 소만 공급해, 즉 세포 먹이만 공급해주면 세포는 얼마든지 재생을 하고 분열을 할 수 있다.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영생을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쭉 내용을 읽으면서 유니시티는 다 영양소잖아. 영양 상태로 두르면 내 오장육부가 효소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얘는 영양소 상태니까 청소만 잘해주면 샥싹 다 알아서 가서 결국 세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쩌다 유니시티를 만났는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앞으로 항노화 제품을 이제 주 트렌드가 될 날이 돌아오겠죠. 많은 회사들이 그때 아마 만들려고 하겠죠. 제가 아는 유니시티의 제품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아마 항로화가 쭉쭉 하면 제품을 출시해버릴걸요. 이런 회사에 대한 믿음, 회사의 제품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돈 못 벌면 접시물에 포박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안다라는 건 보인다. 보인다. 많이 지식이 있어야 보이는 그것.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야 보이는 그것. 마음. 예. 경험이 있어야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보이는 그것. 어떤 분이 오셔도 그분의 마음과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치가 된다면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이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거는 자신할 수 있잖아요. 예. 뭐 방송이니까 다 못하지만 그냥 맨투맨의 관계라면 각서가 아니라 열정. 열정을 지속하는 힘, 열정을 키우는 힘. 그건 매일매일 더 성숙한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는 더 나아졌는가. 가끔씩 기대치를 남에게 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기를 자꾸 더 열정을 떨어뜨려요. 그 사람이 그러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참고하시고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모델인 책이 있어요. CD가 있어요. 그리고 유니시티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읽어가면서 제품의 체험을 통해서 감동을 늘려가면서 사실 저는 유니시티의 화장품도 처음 출시됐을 때 화장품 하나만 갖고도 사업하겠다. 화장품 임상에 30억을 들인 회사가 있지를 않아요. 무자극 100%. 자극성이 없다 이거예요. 피부 두께층을 개선한대요. 피부는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두꺼워야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죠. 영양소를 못 빠져나가게 하죠. 피부도 숨을 쉬니까요. 예. 기미, 멜라닌 색소 수도 줄이지만 면적 수도 줄인대요. 얼굴이 맑아지겠어요? 안 맑아지겠어요? 맑아지잖아요. 예. 또 그 제품 하나하나에
기능성을 획득해. 보통 제품이 박스로 있으면 거기 낱개 하나 기능성을 획득하면 기능성 화장품 표시를 하지만 저희는 낱개 하나하나의 기능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가격이 왜 이렇게 싸? 토너 같은 경우는 써도 달지를 않아요. 처음에 앰플을 썼을 때 다 스며들고 없어요. 싼 게 비지떡이구만. 지금은 안 떨어져서 어떤 때는 그냥 질려가지고 새 거 쓰고 싶어서 막 몸에다 바를 때도 있어요. 얼굴이 적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안 떨어져요, 화장품이. 팩도 어느 팩하고 비교해도 하고 나면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클렌징도 왜 이렇게 뽀드득거려. 예. 또 립앤 아이 리무버 꼭 그거에만 하지 말고 마지막 세안으로 한번 정리정돈하고 토너를 써봐요. 피부가 광나요.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 제가 저에게 광고해요. 용됐다.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꼬실레이션 하거나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나와 인연이 될 수 있을 때가 있고 인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절 인연, 우리가 스치는 만남을 시절 인연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도 마음을 열 때가 있고 마음을 철통같이 닫을 때가 있어요. 다만 확률의 법칙이 존재해요. 뭔가 괜찮은 일이 있다. 그런 일을 왜 네가 해? 이럴 수도 있지만 뭔가 괜찮은 일이 있다. 라고 그게 뭔데?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후자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 노는물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주로 노부터 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의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위엔 대부분 나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는 데 있어서 확률이 높아지는 법은 내가 표정이 밝다라든가 옷이 자꾸 한 번 더 쳐다보게 한다든가 목소리의 톤이 참 편안하다든가 인상이 좋다라든가 이게 전부 외적 자세에 해당하는 거죠. 좀 이왕이면 내적인 건 시간이 걸려요. 한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메타 인지를 높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외적인 걸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울한 사람이 좋으세요? 밝은 사람이 좋으세요? 누가 밝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내 내면이 우울하다면 뭘 바꾸면 돼요? 색깔을 바꾸세요. 색깔을. 봄이 오면 봄색을 제일 먼저 입고 여름이 오면 여름색을 제일 먼저 입고 이왕이면 여자라면 여자의 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커리어 우먼의 냄새가 나는 비즈니스 냄새가 나는 내가 나이가 좀 많다면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너무 젊어서 어려 보인다면 좀 나이 먹어 좀 중후함을 느낄 수 있게 이런 노력들에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불특정 다수를 만났을 때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예요. 저는 처음에 그토록, 물론 처음에도 돈이 없었지만 돈과 시간. 내가 죽는 그날 돈이 없는 걸 후회할 것이냐. 마음대로 시간을 써고자 하는 곳에 저는 시간일 것 같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한 시간.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걸 하는 그걸 후회할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자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 죽어가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마음껏 가격표 보지 않고 뭐 사고 그냥 주고 싶을 때 팍 줘버리고 이런 삶. 네. 또 자유로운 여행.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과거에 여행이 이렇게 소중한 것 같고 저는 여행 가면 좀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쓰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도. 그래서 연습장에 가서 꽁을 치면 남편은 꽁을 치면 나는 책 읽는 게 더 좋았어요. 공은 한 바구니 후딱 치고 와서 책 읽고.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해야지. 그 시간이 막 아까웠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온통 빨리 가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한국 여행 다녀도 되는데, 즉 삶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자영업을 하면서 여행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걸 줬던가, 그게 얼마나 큰 삶의 혜택이었던가. 요즘은 살짝 여행을 가기 전에 가슴이 뛰어요. 갈수록 여행의 맛을 진하게 느껴요. 제가 다녔던 여행 중에 이번 푸꾸옥 여행이 최고로 저다운 아니, 나트랑? 푸꾸옥. 저녁 내 상가집 가서 몰라. 누구 죽었니? 나트랑 여행이 저형에게는 최고의 저다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나 올 때 상무님 앞에 계시는데, 아우, 내 집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이야기 하는지 그분이 몰라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러길래 303호요. 풀빌라 독채를 줬는데 수영장도 있고, 이 잔디 너머에 바다가 보이고 바로 가면 해변가고 뒤에는 꽃들이 만발해서 내가 생각한 그 내 집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자유예요. 나다운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꿈 넘어 꿈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나 먹고 살기도 급급했던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다. 좀 큰 꿈을 꿔보시라는 거. 내가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잘한다라는 건 나로부터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고, 나로부터 많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고, 이런 좀 큰 꿈을 꿔보셨으면 좋겠다. 자, 꿈에 대한 거. 많은 사람의 꿈을 들어보세요. 어느 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꿈틀꿈틀한 꿈들을 찾을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계속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뭐고? 꿈이고. 내가 너무 꿈에 미쳐 있으면 남들의 시선 따위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이겨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뭐다? 꿈이다. 꿈이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꿈은 늘 내 가슴 어디엔가 있어요. 의식의 기억에 없어요. 충격을 받으면 있다고요. 근데 자꾸 꺼내주면 어느 날 세포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반사 알죠? 침이 질질 흐르는 것처럼 딱 보면 꿈이 떠올. 그렇게 꿈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첫 달이다. 꿈을 써놓고 그림 그려 붙여놓고 시각화하고 말하고 꿈이 뭐냐. 내 꿈은 이거다. 많은 사람 앞에 공표를 하고 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다? 꿈이다. 꿈이 처음에 안 떠오르면 잠재의식은 어렸을 적에 가지고 있던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뭐가 기억을 못해요? 의식이. 그러니 많은 사람의 꿈을 베끼세요. 꿈 리스트 100가지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고 누군가의 드림보드도 자꾸 찾아보다 보면 자꾸 꿈이 새록새록 나를 움직이게 한다. 내가 꿈을 배반하지 않도록 꿈을 잘 가꾸셔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이 유니시티 비즈니스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글로 하고 시각화해 놓고 첫 달을 시작하셔라. 그러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이거 하면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가끔씩 초보자들은 꼭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만 명단에 적고요. 어디서 그렇게 중증 환자를 잘 찾아오시는지. 그게 뭐냐면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보여주면 제가요 건강해지면 아니요.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잖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해지면 하겠다는 사람 건강해지고 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긴다. 그래서 그럴 때 꿈을 하면서 꿈이 있는 사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내 기업체를 만들 건데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으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으세요?
나은 사람. 이제까지 만나오면서 만난 사람이 많을까요? 만나게 될 사람이 많을까요? 만나게 될 사람이 많아요. 노는 물이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명단은 계속 있으니 아는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노는 물을 바꾸면 명단도 바뀌게 되니까.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예. 커피숍에 가서, 병원에 가서, 뭐 복지센터에 가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만 이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면 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달, 둘째 달, 이제 꿈은 단단히 가졌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예. 그냥 내 전 재산을 여기다 털어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집안 일대가 다 몰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반드시 인생의 반전을 해야만 한다라고 나를 딱 무장을 했어요. 명단을 적어라. 아는 사람을 다 적어라. 분류를 해라. 처음부터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올바르게 안내하고 초청하는지를 모르는 채 내 생각대로 할 생각 하지 마셔라. 분류를 해라.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연습 삼아 해볼 대상을 뽑아라. 안면만 있는 사람일수록 좋다. 카톡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 누군가도 기억 안 나는 사람 많죠? 예, 잘 지내죠? 그냥 보내봐요. 답장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예요. 오늘 당장 하셔요. 예. 근데 의외로 누구야 잘 있었니? 뭐 이렇게 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컨택해서 한 그룹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냥 해보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보세요.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보내보세요. 해가 쨍쨍 뜨면 뜬다고 보세요. 명절이 돌아오면 보내보시라고요.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알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 알고 있잖아요. 그 명단은 명단대로 분류를 해요. 지역적으로 가깝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이고 꿈이 있는 아주 좋은 명단들은 따로 내놓으세요. 이 명단은 내 명단이 아니라 이미 사업을 한 경험이 풍부한 그 스폰서와 같이 할 명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스폰서의 작전대로 내가 심부름한다고 생각하시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어기지 마셔라. 둘째 달 행동하는 달에 많이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애용이에요. 제품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오메가를 보면 그냥 한 알이 떨어지면 그냥 딱 주워서 먹을 정도. 그냥 에너지를 하면 그 비닐에 남아있는 그것도 아까워서 헹궈서 다시 먹을 정도로. 에너지 껍질이 지나가다 보이면 주워가지고 이거에 누가 밟으면 내 성공이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 샴푸, 린스, 칫솔, 치약 굉장히 좋아요. 예. 머리카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세제 찌꺼기가 그만큼 무거웠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두피, 피부, 뒤에 목덜미 있죠? 같은 한 장의 피부결이에요. 그러면 두피가 깨끗하면 어디가 깨끗해져요? 네. 두피가 늘어지니까 피부가 늘어져요. 뭐 두피만 잘 마사지 해줘도 우리 화장을 하면 얼굴은 잘 못 손대죠. 네. 이 두피만 잘해도. 저는 과거에는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서 맨날 갈라졌어요. 샴푸를 하나 쓰면 린스를 2개 썼어요. 근데 지금은 린스를 1년에 하나나 쓸똥말똥. 이미 뭐 머리가 뭐 하는데 윤이 나는데 뭐 코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어찌 됐거나 그러잖아요. 샴푸도 굉장히 좋아요. 지루성 피부염 있고 하는 두피 마사지. 그다음에 실험해보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좀 빠져 있다면 거기에 우리 스킨 컴포팅 크림하고 항균 항염 기능 하잖아요. 클로로파워 이런 거 해서 또 해보고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면 뭐 피토파스 으깨서 발라보고 내가 총 실험을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뮤니젠을 먹었더니 턱선이 날아가더라. 아, 왜 턱선과 이뮤니젠이 상관관계가 있지? 이뮤니젠 면역세포 먹이다 보니 면역세포가 쓰레기를 잘 빼놓으니까 림프 청소가 잘 되더라. 이런 것도 느껴가면서 실험 정신을 가지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우리 미소를 잘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동안은 해왔던 습관이 아니죠. 그냥 잘 갔다 와? 그러면 되고 왔어? 그러면 되고. 예.
우리는 이제 극특정 다수를 만나는 사람이어야 하니 이왕이면 미소. 미소도 좀 이쁜 미소. 어색하지 않은 미소. 응. 인사도. 안녕하세요? 좀, 상황에 따라서. 예, 좀 인사. 대화. 그랬어요?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러셨죠? 이럴 사람이 있고, 예, 톤, 목소리 톤, 표정, 말의 시, 칭찬도. 이쁘시네요? 이쁘다는 거요. 놀리는 거요. 칭찬도. 참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세요. 남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를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갖다 보면 예, 그분의 남이 자기 때로는 자기도 잘 발견하지 보지 못한 그런 칭찬. 자꾸 연습하시라고요. 나는 원래 못해. 원래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 나를 어떻게 가꾸는가가 중요하다. 앞으로 나의 모여들 사람의 질은 내가 결정한다. FORM, 가족의 안부를 물어라. 자꾸 누가 떠올랐어.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스 라이프 10%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클리어 스타트팩 하지 말아라. 우리가 대충 사람을 만나면 선별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면접관이다. 내가 면접관이다. 그냥 만나서 가족은 잘 지내지? 직장 잘 다니고 있지? 혹시 취미 활동하는 건 있는가? 너는 취미 활동 뭐해? 하다 보면 공은 쳐, 뭐 몇 번이나 나가? 뭐 교회는 뭐 하다 보면 이야기를 주로 나는 질문을 하고 상대는 말을 하고 그러면 나는 듣고 맞장구 치고 또 질문하고 듣고 들어라 들어라 잘 들어라 안부를 묻고 웃고 떠들고 오면 돼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해보는 거죠. 그 친구가요 뭔가 지금 일거리를 알아보고 있대요. 부엌거리를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관계를 물어보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분을 초대할 때는 1대1 미팅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미팅에 초대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나가다 들렸다고 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자료를 주면 효과적인 건지, 샘플을 주는 건지, 적절한 질문을 다음에 가서 한번 하는 게 좋은 건지, 방법들이 나오겠죠. 방법을 내가 만들지 마시고, 나는 만나서 웃고 떠들고를 많이 하다 보면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고혈압약을 줄 수 있는데 이러지 마셔라. 고혈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래서 약은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몇 알이나 먹고 있는지, 약 먹으면 속이 쓰리다던데, 소화제는 뭐 이런 것들 충분한 많은 질문을 해야 많이 듣고 오죠. 많은 말을 하면요. 아무 말도 듣고 오지 못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는 입을 다물어요. 내가 질문을 많이 하고 맞장구를 많이 치면 상대는 입을 열어요. FORM의 핵심은 그거다. 그리고 R은 취미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미팅장에 어느 시간대에 안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안내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한다고 안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M은 너 혹시 돈 버는데 관심이 있는 건지 내가 돈 버는 일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고 큰 돈 버는 일이 있는데 한번 알아볼 일이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메시지 꿈이 뭐냐라고 나는 요즘 꿈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나만의 메시지를 좀 여러 개 마이 스토리 메시지 준비하셔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것도 충분히 트레이닝해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동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예. 자꾸 연습을 해보셔라. 질문과 편결에 관한 대처 요령. 이미 성공하신 분들과 시간이 없어요. 그분 시간이 없대요. 이렇게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트레이닝하고 연습해보고 필드를 나가셔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는 일, 애용자 클럽을 만든, 첫째는 내가 애용자가 되고, 그런 애용자 클럽을 늘리는 일이에요. 소비자. 그 다음에 그 애용자를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죠. 사업자를 발굴하는 거.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제 사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시작부터 3개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나는 잘 배우기는 했지만 잘 배운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많이 성공자를 배출해 준 분들과의 모임을 연결을 해서 그들이 내가 모셔온 사업자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가르치는 방법을 잘 배워본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요. 미팅에 안내할 목적으로 또는 제품을 먹게 할 목적으로 이걸 컨택이라고 해요. 그 미팅에 왔거나 제품이 들어간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걸 후속이라고 해요. 컨택의 요령. 부담을 주지 마라. 초보자들은 대부분 부담을 줘요. 부담을 주지 않았대요. 그냥 와보라고 했대요. 그게 부담이에요. 와보라보다 더 좋은 말은 뭐예요? 나는 요즘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 신기한 것들도 많더라. 너 천연으로 콜레스테롤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 요즘 그런 거 또 있더라? 이런 거. 나 일부러 시간 내서 가는데 너 목요일 저녁에 시간 있니? 이렇게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냥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너 반드시 와야 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하면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렇죠? 여유 있게 편안한 표정으로. 그러니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툭툭 던져보는 횟수를 늘려라. 그리고 부담을 두지. 상대가 망설이면 관심이 없다 소리예요. 관심 있어 없어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없으면 말아. 다른 사람도 알아볼 사람도 막 의외로 많더라. 프로모션의 전문가가 되라. 예를 들면 미팅에 초대하고 싶다면 미팅에 오실 강사님을 보고 싶게끔, 제품을 프로모션하고 싶다면 먹고 좋아진 비포 애프터의 사례들, 내가 느낀 경험들, 프로모션의 전문가가 되라.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잘하고 나가려면 늦으니 많이 연습하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하셔라. 2대1 미팅 요령. 2대1 미팅이란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과 전문가와 나 3명이 만나는 요령이 있어요. 보이이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익혀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받을 준비는 내가 해야죠. 자료라든가 샘플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리 가서 자리를 맡는 거라든가 자리에 앉는 자리의 위치라든가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이런 것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이어서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맥 중요하지 않아요. 말주변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 없을수록 좋아요. 말을 잘한다라는 건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에 적절히 슉 하는 걸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주렁주렁 설명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경험, 이 지식도 일반적으로 이 강사가 설명하던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식. 저는요, 부족해서요. 라고 했을 때, 부족하신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와보시면 느끼게 돼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대처하는 요령을 배우는 거를 이야기한다. 자, 평균의 법칙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10명에게 알리면 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시간의 문제, 어떤 거든 6명은 관심을 보인대요. 그래서 먹어보거나 연결이 되거나 한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평균의 법칙이에요. 그 중에 3명이 미팅에 한두 번 나오거나 스폰서와 연결이 된대요. 그 중에 1명이 큰 그룹을 형성한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5명을 하려면 최소한 50명은 해봐야죠. 초보자들은 자기 혼자 점쟁이가 돼서 이 사람은 할 거야, 이 사람은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먹을 거야. 실제로 빠진 명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명단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분이 굳게 믿고 있는 그 명단들이 의외로 나를 힘들게 할 명단을 뽑아오기도 잘 뽑아. 그러니 내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확률의 법칙이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어느 씨앗이 잘 자랄지 모르니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상식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는 이야기를 진실을 다 말하면요. 사기꾼이 돼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지가 의사도 약사도 아닌데 뭐 싹 다 해결이 된다고 했었고 만병통치네. 완전 이렇게 돼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있어요. 표준화된 매뉴얼도 있어요. 그러니 최소한 내가 습이 될 수 있게끔 연습은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우리가 하는 많은 거절 중에 대부분은 예스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예를 들면 못 먹겠어요. 그러면 잘 먹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듣거든요. 나 못하겠어요. 하려니까 그 고민하죠. 우리는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됐잖아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이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저 사람을 만나도 다 노로 들으니까. 그래서 거절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예스를 하는 첫 신호다라고 받아들여요. 다만 거절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다단계잖아 하면 막 이미 입이 막 나와 있어 막 눈으로 다 말해버렸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끝까지 잘 들어줘라. 잘 들어준다는 건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주의 깊게 들어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네. 왜? 그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 있게 돼요. 수용하고 들어라. 그리고 확인을 해라.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닌 그 무엇이 있다면 알아볼 의향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주의 깊게 들어라. 충분히 공감해줘라.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당신이 하신 이야기는 이 부분이죠. 라고 확인을 해줘라. 그 다음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생각을 반전시켜줘라. 때로는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이라면 돈이 돼서 사업을 한 케이스죠. 왜 돈이 됐는지 내 경험.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내 경험. 마이 스토리. 좀 재밌고 드라마틱하게 좀 간결하게 정리해서 잘 안 되면 이 부분도 역시 나에 맞는 마이 스토리를 가장 잘 아신 분은 나를 케어했던 전문가가 잘하니까 이런 것에 좀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걸 다 해주고 싶지만 마음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을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을 주사약 있으면 싹 사서 주변에 있는 분까지 싹 넣어드리고 싶지만 그런 주사약이 없는 관계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반복을 통해서. 그다음에 호일러의 법칙. 나와 너가 만나는데 커피가 있을 때 무드 다르죠. 맥주가 있을 때 무드 다르죠. 음악이 흐를 때 잔잔한 음악이 흐를 때 무드 다르죠. 비가 올 때 다르죠. 내가 누군가를 연결할 때 내 리크루팅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장소, 자리, 그 다음에 스폰서에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정보를 주셔야 돼요. 좀 일찍 가서 충분히 선 상담 후 진행을 하면 효과적이 돼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크루팅을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스폰서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나이는 몇 살인지, 병력사항은 어떤지, 어디 사는지,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지 많은 정보를 주면 줄수록 리크루팅 하는데 시간이 전략이 되고 스폰서님은 거기에 맞는 복장과 거기에 맞는 장소와 거기에 맞는 샘플, 그다음에 리크루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작전 계획을 가지고 가죠.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자리에서 만나면
이 초보자에게 내가 오늘 만날 분들에 대해서 프로모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적절하지 못하게 나의 언어로 프로모션 하는 분이 있어요. 너의 언어로 해주셔야죠.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뭔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지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적절하지 못하죠. 주로 프로모션을 하는데 돈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연봉이 뭐 어찌고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아요. 이 분이 해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은 그 부분을 자랑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인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사업가를 키워내는데 귀재셔. 이런 표현들. 이렇게 많은 단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당기지 않아요? 예, 목소리 톤이나 표정이나 자신의 탄 어조나 정말 때로는 존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존경심이 묻어나게 존경심이 묻어나라니까 또 장황하게 이렇게 막 이야기. 예를 들면 그분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이분은 같이 있으면 재밌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알아두기만 해도 도움이 되실 분이야. 이분은 건강에 대한 상식이 참 많아서 많은 사람을 케어하신 경험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경험을 프로모션 하는데 중요한 건 나의 확신이 전달이 돼야 하고 나의 진정성이 전달이 돼야 되고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표정이 밝아야 돼요. 비장한 각오로 하면 만나기 전부터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리크루팅 해보면 이분이 프로모션을 어떻게 했는지 거의 알아요. 거의 로버트가 돼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오시면 리크루팅 하기 참 부담스러워요. 네. 그리고 일단 만났으면 자리를 사전에 어떻게 앉을지 좀 이게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디테일들은 물어보면 충분히 알게 되실 거니까 상의를 하셔서 하시고 리크루팅 할 때 내가 하는 태도를 보면 상대방은 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해요. 내가 정중하면 그 사람도 왠지 분위기상 건들건들 했다가도 좀 정중하게 분위기를 바뀌는 걸 종종 봐요. 또 정중하게 막 하라니까 막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분위기를 책을 갖고 가지고 이러니까 막 분위기가 이 분위기 너는 뭐지? 이분 이거 신경 써가지고 저에게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필요할 때 좀 적절하게 적을 부분은 좀 메모하고 볼 부분은 보고 좀 이렇게 공감해 줄 때는 공감해 주고 적당히 끼어들지 않아야 되지만 또 끼어들어야 가끔씩 보면 이제 저희도 사전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다시 만나면 그분하고의 대화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그 일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말했잖아요. 10년 됐다고 이렇게 산통을 깨시는 경우 많아요. 끼어드는 대목은 어떤 부분이냐. 가끔씩 혹시 제가 뭔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없어요. 저는 건강해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밝히지 않았다면 우회적으로 이런 데는 좀 끼어들어줘도 돼요. 만약에요 인슐린을 맞고 있는 분도 해결한 사례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 대답해주는 척 하면서 이분에게 들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끼어드는 건 조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센스. 센스를 발휘할 때는 안 하고 안 발휘할 때는 발휘해가지고 판을 깨시는 분도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딸. 시간이 많이 됐네요. 7시 반에 시작했는데 8시 반.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을까 싶어서 너스레를 많이 떨었더니 세 번째 딸. 둘째 딸 행동하는데 많은 실수를 해보는 것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어요.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단이 없어서 사업 못하지 않고 지금 만난 사람이 안 한다 해도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못하진 않아요. 내가 전문가가 못 돼서 못할 수는 있다. 너무 파트너 하나에 조급해하지 마셔라. 세 번째 딸은 내 스스로 이제 소비자 관리도 해보고 사업가도 발굴을 해보고 후속 조치를 하면서 스폰서님 흉내내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에게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책을 주더라. 이런 분에게 동영상을 이런 걸 주더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도 좀 봐가면서 왜 그 사람에게 그걸 줬지?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스템에 원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흉내내기를 많이 스스로 해보는 거. 모든 걸 스폰서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스폰서는 파트너가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셀프 리더가 되라니까 내 멋대로 하라는 의미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시스템을 잘 복제한 성장해가는 리더가 원하는 대로 잘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 그다음에 미팅과 애프터 미팅. 미팅은 좀 일찍 오셔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미팅 전에 어떻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지도 좀 보시고 미팅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과 좀 눈인사도 하시고 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동기를 물어보면 앞으로 내가 리크루팅 할 사람이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는 동기도 돼요.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고혈압, 저 사람은 갑상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나에게 많은 자료가 있을수록 내가 자꾸 자신감이 올라가잖아요. 안 되는 게 없네. 예, 이렇게 증거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사람을 만나는데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미팅의 꽃은 스피치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집단의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 오는 사람은 다 낯설어요. 낯설은다고 해서 자꾸 발표를 안 하게 되면 그분이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도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두라.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게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 통해서 나는 참 많이 느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성이 있다? 그거 들으면 재밌어. 네, 이렇게 해서 미팅 후 스피치. 그리고 스피치도 이제 내가 기존 사업자가 됐다면 누군가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좀 생각해 봐요. 예전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무엇을 먹을라다 안 먹을라다 해서 먹었고 두 알을 먹었다 세 알을 먹었다 이게 장황한 거 싹 빼고 유니시티를 만나서 고혈압을 해결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꿈이 생겼다. 이렇게 좀 줄여서 스피치도 한번 간결하게 줄여보시고 때로는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호스트를 볼 일이 있어요. 호스트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흉내내 보기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있죠. 강의를 이왕이면 내가 좀 본받고 싶은 강사 흉내내 보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누군가의 강의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보고 그걸 흉내내게 했는데 내가 그분을 흉내냈다는 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호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는데도. 그리고 가끔씩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는 99.99%가 사업을 이해하는 각도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스폰서는 너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각자의 주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뭐라고? 나보고 죽으라고 했다고? 나만 미워한다고? 나를 흉봤다고? 너는 테러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다음에 꼭 그 장면만 또 꽂혀. 가지고 막 쌓여. 나중엔 터져요. 이런 일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나를 성장하는데 그것이 고쳐졌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혹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나를 미워해서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왜 사장님을 미워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대화를 해서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비즈니스적인 관점. 그다음에 시스템적 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미팅이 가장 효과적이니까 이 자리에 모이는 거라는 거죠. 평생 1인 기업의 시대. 저보다 이 줌에 계신 분, 또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이 더 크게 비즈니스를 이룰 분이 분명히 나와요. 지금이니까 제가 커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큰 산처럼 보이던 그분들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시간들이 돌아와요. 저도 일산 키텍스에 갔을 때 막 성공자가 뭐 1%밖에 안 된다고 성공자가 이렇게 몇 안 된 줄 알고 손가락을 쉬다가 100개까지 쉬다 못 쉬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회사 행사가 있으면 맨 앞자리 내지는 두 번째 자리 앞자리를 요즘은 거의 안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사업을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찍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큰 그룹을 이끄는 거장이 될 수 있는 때도 있다. 그다음에 셀프 리더가 되는 것 중에 성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없다. 엘리베이터는 없다. 내가 벽이라고 느낄 때는 성장할 때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시스템이 원하는, 스폰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전에 벽이라고 느꼈던 게 너무 쉬워. 그래서 나도 어느 날 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멀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이제 절망인갑다. 한 발만 더 용기를 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경험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불건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밝은 대낮을 보면 온통 세상이 시커매요. 내가 치즈를 코 밑에 묻혀놓고 잠을 늘어지게 햇볕 아래서 잤더니 세상이 온통 썩어 있어요.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내 코 밑에 묻은 치즈가 썩은 거예요. 가끔씩 내가 세상을 그런 렌즈를 끼고 보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있고 스폰서가 문제가 있고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과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왜곡해서 해석하는 건지, 그다음에 방어 기전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건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다 틀린 사람들 가끔씩 보면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그 사람도 문제래요. 왜 항상 사장님은 다 문제인 사람만 모일까요? 힌트를 줘도 몰라요. 문제는 누가 문제겠어요? 예,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가끔씩 정말 내가 나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전문가들, 이 사업의 성공을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PD, 아니면 체어맨스, 고수 덮쳐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운빨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실력들이 쌓여서 간 거니 가끔씩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져보면 의외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인지.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나의 눈과 경험이 부족해서 대부분 이게 벽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제가 보면 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꼭 문제, 야 7분 응선 넘었다, 저분 잘 되겠다 하면 꼭 그때 그만둬요. 그래서 가끔씩 그만두기 전에 내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서물서물 떠오르는데 혹시 터놓고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그게 성장을 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제레미 냅킨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을 대신할 건데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해나갈 거다. 모이게 하는 일, 감성을 터치하는 일은 AI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뜰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우리는 창의성을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원론적인 걸 좀 오늘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잠개월 내가 확신을 문제를 가지고 흔들린다면 나는 첫 달에 해야 할 일 중에 뭐가 빠졌는지 비즈니스 핸드북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빠진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라. 둘째 달에 내가 행동하는데 주춤거린다면 둘째 달에 해야 할 일들 중에 내가 데모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건지 자료 투자를 안 한 건지 제품을 그냥 10원어치 먹어보고 100원어치를 하려니까 힘든 건지 정확히 점검을 한번 해보셔라. 셋째 달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는데 내가 후원하면 사람들이 자꾸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리더로서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 메타인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이 돼서 성경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의 성장을 해야 우리 인류 후손에게 들려줄 권한 가치를 생각하는 뇌가원들 그룹 안에서 멋진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흔들릴 때 너의 손을 네, 대표님. 네. 너무너무 뜨거웠죠? 시작부터 3개월이라는 주제를, 확신하고